네,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저희 걸텍 행사가 매년 하는 행사인데 올해는 좀 여러 가지 코비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준비로 조금 늦어졌지만 또 더욱 알찬 구성으로 여러분께 찾아왔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간단하게 오늘 행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걸텍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멜릭서 이하나 대표님, 그리고 두 번째 맘시터 정지혜 대표님, 그리고 노매드헐 김효정 대표님이 각각 1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시고요. 마지막에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계셨죠? 네. 네, 먼저 걸텍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걸텍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걸스인텍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글로벌 비영리 단체로서 여성의 인파워먼트와 리더십, 특히 테키 커뮤니티에서 여성의 인파워먼트와 리더십을 육성하고자 만든 그런 미션을 가지고 만든 단체입니다. 저희 걸스인텍 코리아는 걸스인텍 서울로 시작을 해서 현재 걸스인텍 코리아로 승격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특히 교육 여러 가지 뭐 디자인 थिಂ킹이라든가 해커톤 그리고 코딩 캠프 그리고 기업가 정신 부트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부 단체라든가 페이스북 등 기업과 여러 가지 콜라보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 상반기 행사는 조금 늦어졌지만 후반기에 굉장히 다양하고 멋진 프로그램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게 오픈 카카오톡이 마련이 돼 있고 그 밖에도 페이스북, 링크드인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소식 접할 수 있으니까 네 아마 저희 운영진 분께서 이렇게 또 링크 보내주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인업 하시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하실 수 있고요. 그 밖에도 굉장히 알찬 뉴스레터가 한 달에 한 번씩 전달이 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로 진행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Q&A를 마치군요. 저희 이렇게 다 함께 모였는데 그냥 놓칠 수 없죠. 다 함께 참석자분들과 연사분들과 다 함께 사진 촬영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맨 마지막에는 비디오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첫 번째 연사분은 멜릭서 이하나 대표님입니다. 멜릭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또 직접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직접 대표님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초청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건 화장품 멜릭스의 이하나입니다. 어,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의 경험이 많진 않지만, 그동안 배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냥 발표 시작하면 되나요? 지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을 공유해 볼게요. 잠깐. 네.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멜릭서는 2018년에 론칭한 한국 최초의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예요. 이제 비건 화장품이란 동물성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또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이제 화장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Mindful Skincare for All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저희 더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기존의 화장품 시장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채식주의라는 조금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을 조금 더 이제 화장품까지 확장을 해서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18년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 이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창업이나 이제 스타트업에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제 본래 전공은 디자인, 미술인데 이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아서 막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대학생들을 서포트하는 창업지원센터에서 이제 해외 탐방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실리콘밸리에 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제가 막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Y 컴비네이터의 폴 그레이엄 같은 창업자의 영상을 보기도 하고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보면서 막 동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계기가 됐었고 또
제가 이제 해외로 나가는 시점에 또 그 글로벌 뷰티 스타트업에서 Y 컴비네이터에 됐다고 하셔 가지고 저도 같이 가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한 1년 정도 같이 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2014 년에 미국에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고객분 중에 한 분이 "너네가 판매하는 화장품에는 동물 실험을 했어?"라는 걸 물어봤었어요. 2014 년만 하더라도 화장품에 동물 실험을 했다는 게 되게 생소했던 그런 시점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제가 그동안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아 내가 사용하고 있었던 제품 중에 거의 80-90% 가 다 동물 실험이 됐었고 '이게 되게 일반적인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아 쪼금 더 건강한 방식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동시에 이제 화장품이라는 소재가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 그 제가 좋아하는 철학을 가진 뭐 프라이탁이나 파타고니아 같은 브랜드들도 있는데 '왜 화장품에는 그런 브랜드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또래의 나와 같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응원하고 브랜드 자체도 좀 더 좋은 철학을 추구하고 좋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사회적 기업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더 나은 기준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비건 화장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이 생소한 개념을 어떻게 알릴까 하다가 저희가 선택한 것이 크라우드 펀딩이었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와디즈라는 플랫폼 그리고 텀블벅이라는 플랫폼에서 멜릭서를 런칭하면서 저희가 어 이렇게 아까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나의 피부 고민을 고쳐줄 수 있는 굉장히 깨끗한 성분의 비건 화장품으로 선보이게 되었고 다행히 굉장히 생소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2000%, 6000%에 달하는 달성률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성공적으로 2018 년에 저희의 컨셉을 증명해 낼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차근차근 브랜드를 더 빌딩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한 스냅샷인데 2018 년에 저희가 시작할 때쯤 그 인스타그램을 시작할 때 어 이게 나중에 재미있는 증거가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캡처를 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인스타그램에 비건 화장품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막 거의 이제 사실 연관된 회사는 전혀 없었고 정말 화장품 회사는 전혀 없었고 저희가 처음이었고 태그를 걸어도 정말 뭐 해시태그 검색 결과 7개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인스타그램에 뭐 비건 화장품, 비건이랑 키워드 검색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저희가 2018 년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 이제 잘 진입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더 설득해 나갈 수 있을까?' 하다가 선택한 게 에어비앤비 트립이었어요. 에어비앤비가 숙박 공유하는 그 서비스 외에도 원데이로 클래스를 경험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 트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에어비앤비 트립에서 저희가 비건 화장품 만드는 클래스를 열었어요. 그러면은 비건 화장품을 사람들이 개념을 잘 모르시니까 우리가 성분도 설명하고 이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일반적인 화장품에 되게 많은 뭐 동물성 원료나 동물 실험을 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또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성분을 자기가 원하는 취향과 자기가 원하는 그 피부 효능에 맞춰 가지고 만드는 입욕제 만드는 클래스를 진행을 했었어요. 당시에 이 색깔이나 향 그리고 성분 같은 거를 자기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다 보니 많은 유튜버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의 콘텐츠를 찍어서 자발적으로 올려주셨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유튜브에서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사진에 있는 거는 한국에서 저희가 에어비앤비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미국의 에어비앤비 본사에서 이 에어비앤비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또 똑같은 클래스를 진행을 했던 거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2020년에는 또 의미 있는 콜라보레이션을 했었어요. 이게 비건 배우 임수정 씨와의 콜라보레이션이었는데요. 배우 임수정 씨가 원래 큰 기업의 이제 화장품 모델이셨지만 개인이 조금 더 신념으로 인해서 그걸 그만두신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멜릭서와 좋은 기회가 닿아가지고 멜릭서가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성분으로 만드는 브랜드라는 걸 아시고 이런 작은 브랜드 스타트업들을 좀 후원해 주시겠다, 응원해 주시겠다는 취지로 저희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임수정 씨는 비건이시거든요.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과 또 이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 브랜드를 와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이제 고객들에게 닿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저희도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게도 임수정 씨가 저희 브랜드를 알고 계셨어서 재미있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안 좋은 성분이나 예민한 피부에 맞지 않는 성분들은 다 빼고 이 비건 릴리프 페이셜 크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더 많은 브랜드 인지를 쌓게 되었는데요. 사실 비건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 막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거니즘이라는 게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동물성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비거니즘이나 이런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고려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패키지를 만들 때도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가지고 FSC 인증받은 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통해서 얻어진 종이 소재들을 사용한다든가 플라스틱을 최대한 덜 쓰기 위해서 유리병으로 대체를 하고 또 저희가 또 잉크 같은 것도 가능하면 이제 콩기름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하다못해 이제 택배 박스에 들어가는 그 리플렛 같은 것도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고객분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고민했을 때 더 나은 방식이 없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저희가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력 업체들까지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게 된 계기이고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의 멜릭서가 점점 모습을 구체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코엑스 파르나스 몰에서 한 그 팝업 스토어의 도면인데요. 저희는 이런 공간 설계 같은 것도 다 직접 내부에서 진행을 해요. 근데 이때도 우리가 창고에 되게 남아있던 박스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 박스들로 구조물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좀 자연 소재들을 활용해서 만들고 또 오른쪽에는 저희가 미사이클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 글로벌 재활용 업체인 테라사이클이랑 같이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공병을 가지고 오면은 이거를 다 세척을 해가지고 또 다른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공병 수거를 할 수 있는 존도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자기가 쓰던 그 제품의 공병을 갖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어, 좀 멜릭서를 경험하는 게 제품, 그냥 화장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경험하실 수 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팝업 스토어 장면의 일부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스크린이 뭐냐면 저희가 매월 발간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의 일부예요. 거창한 건 아니고 저희가 매월 모은 공병의 공병의 무게가 얼마큼 됐고 이를 통해서 줄인 탄소 배출량은 얼마인지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3월 달에는 15kg가 수거가 됐고 그 탄소 배출량은 10kg가 줄었네요. 저희가 5월 달에 팝업을 했었는데 5월 달에는 저희가 60kg 이상을 모았어요. 그래서 저 요거 가기 전에 또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요즘 핫키워드인 그 D2C 브랜드일 수도 있는데요. 이 D2C 브랜드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냐면 결국에 소비자와 얼만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얼만큼 고객 중심적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정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고객 중심적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 고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더 나은 제품으로 만들 수 있고 더 나은 서비스로 만들 수 있고 또 이렇게 고객들과 직접 저희가 자체몰을 통해서 한다던가 이런 직접 그 세일즈하는 채널로 하면은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그런 유통의 커미션이라던가 다른 부분들을 또 이제 모아가지고 다시 제품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좋은 제품이 또 꾸준히 이제 사업의 성장으로 또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항상 이제 고객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고 이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거냐면 결국 멜릭서가 단순히 화장품 브랜드로서만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고객들에게 더 나은 건강한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게 저희가 정말 지향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좀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하고 또 이 브랜드를 통해서 좀 자연에 대한 즐거움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성장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 대표님, 네,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제가 몇 년 전에 멜릭서를 처음에 이렇게 저희 걸택에 있는 여러분들과도 또 하나님께서도 친분이 있으셔서 이렇게 멜릭서 통해서 듣고 그 와디즈 통해서 처음에 이렇게 제품 한두 개 만들어서 처음 시작하셨던 걸 기억하는데 지금 최근에 아마존에서 그 립밤 부분 케어에서 1등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렇게 일치월장 성장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대단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한 점 많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Q&A 통해서 대표님 지혜 얻을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 연습을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시터 정지혜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걸스인텍 이렇게 너무나도 예전부터 함께 하고 싶었던 유명한 이런 자리에 또 초청해 주시고 또 이런 시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반갑고요. 저는 맘시터라는 아이돌봄 연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 맘편한 세상 정지혜 대표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 잠깐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눌지를 고민을 하다가 이 맘시터라는 이런 아이돌봄 시장의 문제를 플랫폼으로서 해결하는 이런 사업 접근 방식을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됐고, 저희가 한 거의 5년이 다 돼가는 이런 사업의 과정에서 어떤 거를 또 배웠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이돌봄 연결 플랫폼 맘시터는 그거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 사실 알고 되게 좀 놀랐었는데 20대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한 초등학교 2, 3학년 때까지는 꼭 보호자가 옆에서 밥을 챙겨주고 숙제를 챙겨주고 학교를 데려다주고 학교 끝나면 데리고 오고 이런 역할을 하는 보호자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이거를 다른 집들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항상 엄마가 옆에 있었나?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 저희 서비스에는 이 보호자가 여전히 필요한 초등학교 2, 3학년 때까지 아이를 키우는 가정과 그 아이를 좋아하는
뭐 대학생, 보육교사 출신 선생님, 그리고 동네에서 아이 키우시다가 이제 소일거리 찾는 동네 엄마분들, 아니면 문화센터 강사님들, 학원 선생님들, 이렇게 아이를 좋아하는 시터님들하고 연결해드리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제가 이런 아이 돌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 커리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시절이 저의 20대인데요. 뭐 다들 요새 굉장히 경쟁 치열하게 열심히 사시지만 저 역시도 굉장히 이 커리어랑 제가 이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회사도 좋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도 많이 하고 그 안에서 뭐 새벽 2시까지 맨날 일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었던 20대를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좀 느꼈었던 거는 저는 외국계 회사 BCG라는 회사 3년 반, 그리고 대기업에서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자 동료들, 선후배들이 20대에는 굉장히 주변에 많고 다른 업무 과정에서 굉장히 업무적으로 훌륭한 선후배들이나 동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관리자급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30대 이상이 되면은 여기 뭐 맨 마지막에 아저씨들 12명이 쪼르륵 앉아있는 그런 회의 모습만 봐도 아시겠지만 여자 선배들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이 너무나도 쇼크를 받았었던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코오롱에서 원래는 그룹 회장실에 있다가 패션 회사, 패션 브랜드의 빅데이터 팀에 있었는데 패션 회사도 주니어급들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팀장급 이상에서는 여자분들이 정말 적은 이런 사회 구조를 보고 너무 좀 충격을 받은 그런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여자 선배들이 아이를 키우는 와중에 일을 포기하고 또 그만큼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우울증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아이를 또 미워하는 그런 또 선배들도 보기도 하고 이런 좀 20대 때 내가 커리어나 나의 사회적인 생활과 성장을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던 거에 대비 30대가 되면은 이 결혼과 육아와 출산과 육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는 결정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쇼크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좀 고민을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워킹맘이라고 좀 한정될 수는 있지만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본인의 시간이 좀 모자라서 도움이 필요한 수요자가 이제 워킹맘이라고 하면은 주변에 이제 조금 시간이 조금 남는 뭐 대학생이나 전업주부나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이 워킹맘들을 도와주면 그만큼 워킹맘들은 이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돈을 버신 또 그런 공급자로 활동하신 이 시터분들은 또 그만큼 사회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또 회사를 열심히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 문제가 제가 29살 때 이 문제를 가장 심하게 느꼈었는데 이거 도대체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아니면 뭐 다른 회사에서 뭐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 해결하겠지라고 이제 누군가 해결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단계에서 보면은 근데 내 인생이 걸렸는데 나 그냥 믿고 기다리면 해결되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진화가 됐다가 너무 내 30대와 이제 앞으로 일과 커리어와 이 가정을 어떻게 밸런스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가 너무 걱정이 되는 이 와중에 혹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순간에서부터 좀 이 창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워낙에 창업이라는 게 너무 두렵기도 하고 뭐 리스크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막 겁도 많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 창업을 해볼까 말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가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상담을 받으러 가면 아, 그거 예전에 누가 아는 사람이 했었는데 실패했었던 모델이야. 뭐라고 하던지 야, 엄마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 처녀가 이 미혼 여성이 어떻게 이 엄마들을 대상으로 뭐 서비스한다 그래. 그거 돈 벌기 진짜 어려워. 그리고 맘카페에서 이제 안 좋은 소문 퍼지면 바로 그거 망하는 모델이야. 리스크 진짜 커. 그리고 뭐 개발자 구하기 진짜 어려운데 너 개발자도 아닌데 어떻게 하려고 네가 개발을 배워.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그때가 2015년이었는데 몇 년 전이 좋았었지 스타트업 이제 끝물이야. 뭐 이런 그 굉장히 그 겁을 주는 그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으면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진짜 이런 메시지들이 정말 맞는 얘기인가? 이게 정말로 개발자 구하기 힘든데 내가 100명 보고 구할 수 없으면 1000명 보면은 한 명은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정말 스타트업 끝물인가? 아니면 내가 애를 키워본 경험이 없다고 해서 이 시장에 인사이트를 갖기 어렵다고 다른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있지만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뭐 이런 식으로 크로스 체크를 좀 하는 와중에 뭐 워낙에 유명한 말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할 거며 지금 아니면 언제 할 거냐라는 이런 굉장히 도전적인 문구를 보고 아, 이거 내가 지금 내 문제인 이 육아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아무도 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누군가 풀어주기 그냥 기다리다가는 굉장히 내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는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었던 상황이어서 지금 실패한다고 해서 내가 뭐 잃을 거 많이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1월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좀 제가 하던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3월에 퇴사를 하고 4월, 5월에 사업 모델을 좀 구체화를 하고 저는 이제 코파운더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랑 개발자랑 디자이너 이렇게 7월에 초기팀 결성해서 그 사이에 저는 베타 테스트를 돌려서 9월에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저희가 런칭한 서비스는 계속 진화해 나가는 변모를 보였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런칭은 16년 9월에 했지만 그 전에 굉장히 작게 린하게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전단지 그냥 뽑아다가 시터 모으고 부모 모아가지고 매칭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사람들이 이걸 진짜 원하는지를 확인하기도 하고 앱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빠르게 좀 수정하면서 우리를 검증할 수 있는 웹 서비스로 런칭을 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모집하고 부모님들한테 소개시켜 보니까 대학생들은 이 아이돌 보험에서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저는 장점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40, 50대 시터분들을 많이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러닝을 해서 또 그 40, 50대 시터분들을 많이 모집을 하게 되고요. 계속 웹 서비스를 개선을 하고 앱도 런칭도 하고 그 과정에서 서버 터지고 트래픽 엄청 몰리면서 앱 크러시 나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또 서비스를 다시 안정화하고 또 코로나가 왔을 때 코로나 와중에서도 저희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써주시는 분들이 이제 정말 필요하신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써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감염이 되지 않도록 마스크 보내고 세정제 보내고 소독제 보내고 이러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 시장에서 이 아이돌 보호 문제를 더 잘 풀려면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는 어떤 전략들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재정립해서 앞으로의 좀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작년에 이제 구글과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창구 프로그램에서 한 1200개 앱 개발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그중에 1위를 한 좋은 소식도 있었고요.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로 가장 서비스를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인정을 받아서 중기부 장관상도 받으며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시터와 많은 부모가 모여서 서로 니즈가 맞는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모일 수 있는 국내 1위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이 키우는 부모랑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는 아이돌 보미가 만날 수 있는데요. 전국에 7만 명의 이제 활동 가능한 시터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이 7만 명이 있고, 그리고 매일 250건씩 후기가 쌓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후기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빠르게 매칭이 되어서 빠르게 서비스를 쓸 수 있는 모델로 리드피 모델을 선정을 해서 저희는 수수료는 없지만 처음에 3만 원을 결제하고 그 이후에는 수수료가 없는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구글 플레이에서 이제 저희 서비스를 담아주셨는데 이 채팅에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 서비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또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 아이돌봄 시장에서 저희 플랫폼으로 굉장히 혁신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나가는 만큼 더 판을 키울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맘시터는 지금은 이 탐색에서부터 연결까지만 버전 1으로 좀 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시터랑 부모가 아이를 같이 잘 키울 수 있도록 연결 이후의 경험을 이 제품 안에서 잘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를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에 시터가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먹이기도 해야 되고 서로 안전하게 CCTV도 설치해야 되고 학습도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이런 많은 콘텐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바쁜 부모가 시터랑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플랫폼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나씩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은 이런 큰 문제들을 다방면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팀 조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답을 찍고 완전히 무겁게 가는 것보다는 스타트업들이 많은 하는 방식으로 계속 시장을 태핑하면서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시장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팀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결국에는 대표가 굉장히 많이 성장해야 된다는 걸 느껴서 저도 책도 많이 읽고 다른 대표님들하고도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세션들도 들으면서 더 좋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에 저희는 일하는 엄마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걸스인텍에 있으신 분들이 또 많이 공감을 하실 주제라고 생각해서 이 장표를 가지고 와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여성분들이 어린 10대, 20대는 굉장히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지만 여성 임원의 비중은 OECD 평균 8년 연속 일본을 제치고 8년 동안 연속으로 그 여성 임원 비중이 OECD 꼴찌인 나라인 거는 모두 다 잘 아실 텐데요. 이거를 관리자 단으로 가는 그 시점에 계속 이제 그 여자분들이 많이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육아를 같이 분담할 인프라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맘시터 서비스로 이 문제를 푸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사업 시작할 때는 사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었는데 이 맘시터로 많은 분들이 또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용기를 얻어서 저희 아이를 맘시터 이모님과 같이 행복하게 키우고 있는 고객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런 많은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또 좋은 동료들을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채팅으로 저희 채용 공고랑 저희 회사 소개 링크 보내드릴 테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걸스인텍 행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까지 되니까 참가자분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지혜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특히 이렇게 커리어에 관심이 많은 우리 걸텍 커뮤니티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의 커리어 어떻게 가져갈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데 나중에 경력 단절 이슈 때문에 비혼을 선택하거나 딩크족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지혜님께서는 결혼 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또 좋은 창업 아이템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표님 모두가 사실 여성의 니즈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놓쳤던 부분을 잡아서 사업 아이템으로 하셨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매드얼의 김효정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앞서 두 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창업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노매덜이 하고 있는 혼자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떠신지 해서 혼자 여행과 창업이 굉장히 맞닿아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의 여행 이야기 그리고 창업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효정이고요. 제 이름은 효라고 보통 부르는데 미친 에너지와 비타민을 저희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전이 있는 여행은 인간을 성장하게 한다고 믿는 글로벌 여성 여행자 앱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부산에서 살면서 12살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세계를 나간 청년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저의 꿈은 뭐였냐면 이게 코로나 시기에 밈 그 짤을 들고 온 건데 여행을 정말 해보고 싶다, 세계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여행을 하려고 하면 유일하게 육로로는 여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기껏해야 이제 배 타고 일본 정도 갈 수 있고 나머지는 보통 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뭔가 여행을 해보고 싶고 세계를 보고 싶고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열망이 강했었던 것 같고 여행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8살 때요. 그 사람들이 세계가 크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한번 큰지 한번 보고 싶다. 진짜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가 부모님께는 저 그냥 기차 타고 여행 좀 다녀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파리에서 한국까지 이제 세계 시베리안 횡단 열차라고 하는데 약 영하 40도에 이제 기차를 혼자 타고 모든 지역을 돌면서 이 파란색 줄로 여행을 하는 통로예요. 근데 제가 기차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러시아 할머니들도 엄청 많이 만났고요. 보드카도 진짜 많이 마셨고 또 기차를 타면 사람들이 보통 한국에서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나바이 나바이 라고 하는데 컴온 이러면서 보드카를 주시면서 본인들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유일하게 이제 맥도날드와 코카콜라가 없는 나라일 거예요. 전 세계에서 쿠바를 가보기도 했었고 진짜 제가 어쩌면 편견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터키라는 곳을 여행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혼자 여행을 하나하나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소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의 큰 성취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이게 뭘까요? 보시면 메뉴판이에요. 메뉴판인데 영어 알파벳을 쓰는 나라는 그나마 나아요. 근데 뭐 중국어가 됐든 아랍어가 됐든 히브리어가 됐든 러시아어가 됐든 사실 그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에 가게 되잖아요. 알파벳을. 그러면 메뉴판을 맞추고 메뉴를 성공적으로 시켰을 때 그거 자체가 저는 하나의 뭔가 굉장한 큰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행을 하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 삶에 있어서 빠진 조각들을 맞추는 느낌이 들었고요. 하나하나 하면서 나의 약점은 뭐고 나의 강점은 뭐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으며 스스로를 굉장히 깊고 깊게 파는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혼자 여행이 창업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 공통점을 제가 스스로 추려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두렵다는 점이에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50대 이제 중후반이신데 한국어 쓰는 다 굉장히 괜찮은 제주도만 해도 제주도 혼자 여행 막상 가고 싶어 하시면서 한라산 등산 혼자 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창업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안 해봤으니까. 특히 뭐 연쇄 창업자가 아닌 이상은 혼자 여행도 그런데 저희 노매덜 모토가 fear it, 두려워해라, and do it anyway. 그리고 그냥 해라 라는 뜻인데 두렵다라는 감정은요. 내가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익숙하지 않았던 것을 할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뭔가 도전을 했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 여행도 그렇고 창업도 그렇고 두려운 감정이 드실 건데요. 만약 내가 진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렵다는 감정은 내가 도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신호이니까요. 두 번째는
길을 잃어도 괜찮다라는 건데요. 아니, 잃는 게 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행을 이제 하게 되면 숙소에 도착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과제가 되어버려요. 기차역, 버스역에 도착을 해서 숙소까지 찾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과제가 되고 그거를 했을 때 성취감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길을 잃고 막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묻게 되는데 저는 창업이 하나의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엄청 길을 잃고 헤매고 이제 맘시터 대표님부터 이제 멜릭서 이하나 대표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난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는 상황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잃는 게 더 길을 잃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를 이제 혼자 여행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철판을 깔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도 이제 정치, 국제개발 출신인데 앱을 개발하고 개발자를 찾고 UI UX 디자이너를 찾고 뭔가 내가 해보지 않았던 거를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 물어야 돼요. 묻고 평소에 생전 연락 10년 동안 안 했던 학교 선배한테도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들한테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혼자 여행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길을 찾아야 되니까 도착지에 가야 되니까 굉장히 뻔뻔해지고 철판을 깔고 질문하는 게 너무 당연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혼자 여행과 창업이 이런 점에도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 영상인데요. 노매도알은 아직 멜릭서 이제 그 맘시터와 비교해서는 아직 신생 기업인데 저희가 작년에 딱 1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이 유명한 리코더 유튜버인데 저희가 1년을 맞이해서 그 언니 나중에 유명해지면 이런 건 기록으로 남겨놔야 된다면서 저를 인터뷰한 영상이라서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나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효정아, 그만 울고. 자, 그러면 올 1년 동안 가장 기뻤던 때. 기뻤던 때? 그냥 지금. 어떻게 1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는지 모르겠다. 자, 효정아, 그러면 1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때. 힘들었던 때? 응. 그냥 매일? 야, 니 무슨 그거 하나 뭐 무슨 대한민국 국가에서 금메달리스트. 그냥 매일? 네, 그래서 진짜 매일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미친 듯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행을 하면서도 느꼈고 창업을 하면서도 느낀 점이라서 이 부분을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잠깐 노매더얼에 대해서 어떠한 앱이지?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요. 저희는 아직은 작지만 성장하고 있는 100개국 이상의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여성 여행자 앱입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소셜벤처라는 분야를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가 파리에 와서 정치대학에서 이제 국제개발학 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학교 수업 3개를 들었어요.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파리가 이제 굉장히 관광으로 유명한 곳이고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뭔가 여성 여행자로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불편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3개의 학교 창업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이 노매덜이라는 굉장히 뭔가 구체화되지 않은 베이직한 아이디어를 피칭을 하고 교수님들의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 발전을 시킨 앱입니다.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에이 그러면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93%, 글로벌적으로는 74%가 뭐 육아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남편이고 육아고 다 다 이제 어느 정도 제쳐두고 가끔씩은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든지 혹은 배낭여행을 가고 싶다라든지 나만의 이제 스타일로 여행을 가고 싶다, 힐링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여성들의 증가로 인해서 저희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는 안전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제점에 입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노매더허를 B2B 그리고 B2C의 다음과 지원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원래는 숙박 기능을 했는데 코로나와 더불어서 이제 피보팅을 해서요. 커뮤니티 포럼 그리고 여성 동행자 찾기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되는 이벤트에
집중을 하고 있는 서비스이고요. 현재는 여기 프랑스 파리에 세계에서 제일 큰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스테이션 F에 입주되어 있는 유일한 한국인 기업 2곳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 발표의 마지막이고요.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고독한 저는 저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독하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거고 어쩌면 인생의 혼자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혼자 여행이라는 창업의 또 미래를 저는 응원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효정 대표님은 저희 걸텍에 몇 년 전에 저도 자원봉사자였을 때 처음 뵀었는데 그때는 참석자셨는데 그때도 이제 하루 종일 하는 행사여서 모두 피곤할 때 잠깐 브레이크 시간에 모든 참석자들을 함께 으쌰으쌰해서 춤을 춰주셨던 그때 흥이 많았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창업자는 많은 그 직원을 또 이끌어 가야 되니까 또 이렇게 리더십이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흥을 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모습도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세 분 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실 게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각자 세 분께 각자 개별 질문 몇 개 드리고 그 다음에 공통 질문을 함께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멜릭서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YG라는 굉장히 독특한 모두가 부러워하는 경험을 하셨는데요. 이때 YG를 통해서 제 생각에 세계 무대에 눈을 뜨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YG의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테이크어웨이, 어떤 경험을 공유해 줄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렇게 그 스타를 함께 고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스타 마케팅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기회였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효과를 보셨는지, 어떤 계기로 인연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Y 컴비네이터 프로그램 참여하게 된 거는 뭐 멜릭서로 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도 팀원으로서 일을 했을 때 정말로 일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30일 동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하는데 첫 한 달은 30일 동안 하루도 안 쉬었고 연속으로 일했었고 그 두 번째 달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4시간 정도씩 쉬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모든 팀이 이제 하나로서 일에 엄청나게 몰입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몰입도를 경험했던 게 지금 창업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스타 마케팅이었는데 사실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카카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임수정 씨와 연이 닿게 되었고 임수정 씨가 멜릭서를 알고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임수정 씨가 되게 흔쾌히 주셔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저희가 그냥 그 전에는 인디 브랜드였지만 임수정 씨랑 콜라보를 하고 나서 조금 더 인지도가 많이 생기고 또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된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콜라보레이션이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시작을 하고 해외로 나가거나 이제 해외에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투자를 받으면 거기서 시작하는 형태로 많이 가는데 멜릭서는 약간 복합 절충 형태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런 해외 전략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셨는지 이를 통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해외 전략을 생각했다기보다는 제가 이 문제점을 느끼게 된 이 브랜드를 시작하게 된 가장 시작점이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했을 때 만났던 고객들로부터 받은 그 질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한국에서 나올 수 없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시작하게 된 게 가장 저희 브랜드의 시작점에서 중요했던 지역적으로 중요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외에 맞게 해외에 조금 더 가까운 문화 코드라던가 브랜드 지향점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커리어가 계속 해외 사업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국내는 정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국내도 하고 해외도 하지만
그 커리어가 해외 사업부에서 4년 정도 있었던 그 커리어가 실질적으로 해외 사업으로 브랜드를 키워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정지혜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른 두 분도 이제 사회 경험이 있으시긴 하지만 사실 지혜님께서 가장 많은 직장 생활 경험을 하시고 이제 직접 창업을 하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또 이게 아무래도 대기업이라든가 이게 컨설팅 쪽이라서 많은 기업 노하우를 얻고 기업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얻고 시작한 케이스인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바로 맨땅에 하듯이 바로 진출을 하라라고 조언하고 싶은지 아니면 좀 더 경험을 직장 생활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나서 진출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을 진짜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데 사실 이거는 그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랑 그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답이 다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좀 결론을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맘시터 플랫폼은 사실 사회 경험도 하고 좀 아이를 직접 키워보기도 하고 뭐 이 밀레니얼 부모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한 상태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그 걸음들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딱 5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이 페인 포인트 직접 느끼고 뭐 그 결혼하고 애 낳으면서 막 이 육아의 문제점을 알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AI 이런 뭐 AI에 관련된 이런 로봇 사업을 하는 데에 뭐 꼭 이런 사회적인 경험이나 뭐 이런 그 페인 포인트 이런 그 사회 구조적인 페인 포인트를 이해할 필요는 또 전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이런 성격과 주제와 산업에 따라서 이게 좀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했을 때 5년 정도 사회생활을 했었던 게 이제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었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조직 리더십이나 이 좋은 조직을 만들고 성과를 같이 잘 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 되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또 여전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한 번도 그런 조직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또 잘하시는 것들도 또 보고 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답이 없는 그런 그 질문이었던 것 같아서 저도 그 최대한 제가 지금까지 느끼고 좀 생각하는 바를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정답은 없고 자신의 가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두 분의 사실 공동 창업자가 없는 경우고 지혜님께서 공동 창업자로 일부러 적극적으로 이제 다른 분들 같은 뭐 주변에서 얘기를 나누다 친구들끼리 창업하고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지혜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나는 이제 내가 맞아요. 부족한 부분을 공동 창업자를 통해서 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신 케이스인데 네. 하시면서 공동 창업자를 찾을 때 어떤 노하우라든가 어떤 그래도 역시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저는 이 맘시터라는 제가 생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 기능이 뭐 사업과 전략과 마케팅 분야인 제가 조금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이거를 플랫폼으로 기술적으로 그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UX 디자인과 개발이 빠질 수가 없는데 이 두 분야는 제가 뭐 조금 하는 척을 한다고 해서 따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뭐 저도 공대를 나오고 그 전공 산업공학이어서 뭐 코딩 수업은 몇 번 듣기는 했지만 뭐 개발자랑 전혀 거리가 멀고 그 디자이너 분들이 UX적으로 그 풀어내는 거를 봤을 때 제가 그냥 내가 디자인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었던 수준을 뭐 거의 100배 이상은 뛰어넘는 거를 이제 좀 보면서 이 세 명의 이 각각의 기능을 오너십을 갖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코파운딩을 하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처음부터 티밍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대표들한테 물어보니 2명보다는 3명이, 4명보다는 3명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의견을 또 주시기도 했는데 진짜로 해보니까 3명 중에서 2명이 싸우면 1명이 또 중재를 해주고
이 어떤 의사결정의 갈림길에 있을 때 A냐 B냐라고 했을 때 1대2로 어떻게든 이제 결정이 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그 밸런스 측면에서도 3명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 저는 워낙에 여성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거에 굉장히 몰입이 되어 있는 편인데 저희 코파운더 두 분은 남자분들이세요. 그래서 뭐 여성 문제, 사회 문제에도 그 관심은 있지만 사실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이제 기술적인 그리고 뭐 이런 그 조직 구조적인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밸런스가 되게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엄청 좋은 초기 팀을 정말 운 좋게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에 뭐 팁이나 뭐 그런 것들 물어보셨는데 사실 뭐 성공 팁 같은 것들은 또 정말 그냥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바짓가랭이를 잡는 게 저의 성공 팁이었잖아. 뭐 제가 항상 그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는데 개발자분들 지금 코파운더를 찾기 위해서 한 100명의 개발자분들한테 그냥 콜드 메일을 쏘고 제발 나 30분만 만나달라. 너네 집 앞에 너가 가능한 시간에 가서 커피도 사주고 내가 내 소개도 다 해주고 나의 모든 거를 다 알려주니까 제발 만나달라. 이런 식으로 베깅을 해가지고 그 약속을 잡았는데 뭐 펑크 내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냥 뭐 차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러셨지만 한 20분 정도 하고는 얘기를 하고 한 3분 정도는 토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코파운더들을 찾았었습니다. 네. 아, 역시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는 제갈량의 선거초려하는 자세로 바짓가랑이를 잡아야 된다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두 분과 달리 이제 노매드 헐은 사회 소셜 벤처입니다. 소셜 벤처라는 게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한다라는 명제와 또 미션과 또 이익도 내야 하는데 이 밸런스를 맞출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프랑스에서 시작하시다 보니까 글로벌 팀을 꾸리기 처음부터 글로벌 팀으로 바로 시작을 하셨는데 글로벌 팀을 꾸릴 때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 멜릭서도 그렇고 맘시프터도 소셜 벤처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기업이라면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제 깨달았던 게 프랑스에서 창업을 하면서 프랑스는 소셜 벤처라는 용어가 특히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모든 기업이라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거를 굳이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모든 기업이라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셜 벤처라서 더 많이 이윤을 내고 더 잘해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도 굉장히 이윤을 내는 서스테이너블한 기업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저 첫 번째 답변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팀원이 5개국이 넘어요. 국적만 해도. 그래서 뭐 많지는 않고 7명 정도 되는 팀원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다 디지털 노마드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좋았던 거는 이제 그 지엔님 같은 경우에는 3명이라서 그리고 뭔가 남녀 성비가 맞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조정이 된다고 했는데 저희는 다양성이 정말 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마이마라고 저희 팀에 이제 무슬림이고 술을 마시지 않는 팀원분이 계신데 저희가 얼마 전에 노매덜 파자마 파티라고 해서 와인잔을 들고 여성들끼리 이제 파자마를 입은 상태로 모이는 그런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마이마가 아니 세상에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와인잔을 그린 거냐? 이거보다는 뭔가 중화될 수 있는 오렌지 주스를 든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서 우리 이제 이벤트를 홍보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처럼 이제 국적이나 뭔가 저도 이제 채식주의자고 뭐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싱글인 분도 있으시고 다양하게 이렇게 조금 언어도 다양하고 종교도 다양하다 보면 저는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고 글로벌적으로 성장을 하고 싶은 기업이라면 뭔가 우리가 나중에 성장을 하면 이제 글로벌 팀원을 채용하자 이거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고요. 시작 DNA부터가 글로벌이 돼야지만 나중에 훨씬 더 인터내셔널하게 성장을 빨리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소셜벤처가 한국에서는 어떤 특정한 이미지에 갇혀서 그냥 착한 일만 하는데 돈은 많이 못 버는 그런 조그마한 기업, 약간 이런 이미지로 많이 갇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다시피 지금 또 3분 대표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 미션이 좋은 사회에게 기여를 하는 좋은 미션이기 때문에 기업이라면 당연히 사회의 하나하나 부분과 함께 이윤 창출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되게 좋은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분께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네. 사실 질문 중에서 미리 사전에 왔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표정 대표님부터 먼저 할까요, 이번에는? 저는 끈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실패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진짜 계속 울면서 아까 비디오 보셨겠지만 끈기, 그리고 철판,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던지 뭐 정지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발자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던지 철판을 많이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실패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혜님? 정말 어려운 질문이어서 아직 네. 이런 압축해서 생각하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하면은, 저도 그 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사실 사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진짜 내가 정말 풀리 공감하는 비전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육아 문제라는 사실 아무도 잘 못했었던 그런 부분에 너무 공감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수많은 그런 그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결국에 내가 어떻게 해서는 이 문제를 푼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에 대해서,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너무 클릭이 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면은 너무 고난과 역경이 진짜 많기 때문에 그 비전을 되게 명확하게 갖는 게, 내가 정말 이걸 평생 커밋할 수 있는지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만큼 멘탈과 회복 탄력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은 생각할 수 없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 저희 온 세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같은 이런 외부 변수도 다양한 변화들을 갖고 오는 것처럼, 뭐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계속 계획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뭐 되게 믿었었던 팀원이 또 떠나거나, 이런 굉장히 많은 상처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는 이제 회복 탄력성과 멘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우선은 저는 이제 일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가족과 주변의 지지가 창업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대표가 굉장히 외로운 자리인데, 이런 주변에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의 서포트를 받을 때 훨씬 더 이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첫 번째로는 내가 깊이 공감하는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창업의 과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되게 긴 여정이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 10년 동안은 풀고 싶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컬처인데요. 이제 결국에 회사가 어떠한 하나의 집단으로서 만들어가고 싶은 문화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라는 건 이제 회사 팀 내부도 있겠지만, 그 외부의 고객도 있고, 이 팀과 연결된, 이 회사와 연결된 또 다른 이제 다른 관계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하나의 계속 강력한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기인 것 같은데요. 창업을 하는 과정이 계속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용기가 있어야 이제 그 문제 그리고 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인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분 다 N년 차로 이제 창업하신 지 조금 되셨는데, 이제 내가 만약에 그동안 또 시행착오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초기로 돌아가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게 있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님 먼저 해볼까요? 네.
이런 실수, 뭐 너무 많은 실수들을 하면서 계속 깨닫고 뭐 이러기 때문에 어, 그, 저는 우선은 어, 원래 저희 아까 그 강연 시간에는 조금 얘기를 좀 덜 다루기는 했지만 이게 이 육아라는 엄청 그 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생각한 거를 굉장히 서포트를 잘해주는 실행 조직으로 되어야 된다고 처음에는 좀 가설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생각한 굉장히 강력한 가설을 이 실행으로 그 제품으로 같이 만들어줄 그러니까 거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저가 많이 하고 그 나머지 분들은 같이 서포트하면서 같이 만드는 그런 역할로도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조직을 해왔는데 이게 그 저희가 성장을 하고 앞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고 복잡하고 저 혼자 의사결정을 하다가는 바틀렉이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제가 혼자 의사결정하거나 제가 굉장히 탑다운 방식으로 그 의사결정을 내려서 드리거나 이런 방식이 조금 더 빨리 조직에 좀 심어져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조직 그 의사결정 구조나 아니면 저희 팀원들한테 이런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이런 그 아레나를 나누는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더 빨리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그런 시기상의 좀 후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초반에 이런 그 대표의 되게 명확한 가설로 되게 린하게 빠르게 실험할 때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탑다운의 구조가 조금은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어느 정도 팀이 굉장히 커지고 이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같이 고민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에서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조직 의사결정 구조와 이런 체계가 잡혀야 되는 것들을 저도 계속 배우고 그렇게 우리 팀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제가 우리 팀원들이 도전했을 때 되게 그 아이의 보호자가 되는 것처럼 팀원의 보호자의 역할로 대표가 어떤 피드백과 어떤 안전망들을 드려야 될까 이런 것들 위주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빨리 됐으면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그런 그 부분들이 저희 조직에 많이 잘 자리 잡히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제가 대표로서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표정 대표님. 저는 사실 여기 보니까 질문에 창업 자본금 질문이 있어서요. 저희가 자본금을 10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이 이런 회사 처음 봤다고 저희 투자하신 회사가 100만 원까지는 봤는데 10만 원은 무슨 그거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학생 때 제가 장학금을 70만 원을 받아요. 월 생활비로. 그러면 이제 이거 월세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내고 밥 사 먹고 이러면 진짜 저는 10만 원, 12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진짜 이런 똘끼 있는 창업가 처음 봤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창업 자본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은 뭐 100만 원, 1000만 원, 막 BCG 이런 데 일을 하셨으면 어느 정도 돈이 모은 것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떻게 하지? 난 돈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맨날 질질 짜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창업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VC 벤처 캐피탈 투자자분이 오셔서 돈은 너무 많은데 진짜 우리 돈 너무 많다고. 근데 어디 투자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좋은 스타트업이 되라고. 돈 걱정하지 말고 돈 많으니까 좋은 스타트업, 좋은 솔루션을 만들면 투자는 다 자연스럽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남아서 10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하나님. 네, 창업을 다시 한다면 저는 채용을 더 신중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사람이 어떤 탤런트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의 구조가 만드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은 정말 그냥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 그 일을 하면은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일을 못하면 이 회사는 못하는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채용을 정말 더 많이 신경 쓸 것 같고 그 중에서 어떤 채용이냐면 컬처 또 컬처인데 컬처랑 맞는 사람이면은 어떤 롤이든 다양하게 결국에 회사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되는 것 같아서 컬처와 딱 온라인 된 사람만 뽑고 롤 때문에 뽑는 일은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창업을 하다 보면 너무나 챙겨야 될 게 많아서 사실 밥을 새도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말씀 되게 많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세 분 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여성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단체다 보니까 여성 커뮤니티가 있어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싶다면 마지막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뭔가 자기를 믿고 용기를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하면은 우선은 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 가정과 일의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도전을 머뭇거리시거나 아니면은 좀 꿈을 후순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게 굉장히 당연시 됐었던 그런 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여자라고 해서 사실 못할 거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더 많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맘시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맘시터가 그 아이 키우는 문제를 정말 말끔히 그 해결을 할 예정이니까 더 많은 도전을 그 개인적인 도전과 그 뭐 이런 그 사업적인 도전도 많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저는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몇 번 커피를 마시고 샐러드를 먹기도 했었고 이제 지혜님도 제가 꼭 연락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연락했을 때 뭔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거절을 당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에 구련하지 말고 그냥 계속 연락을 하고 도움을 하고 나 진짜 시작하는데 뭐 돈도 별로 없고 아이디어는 이 정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시면 굉장히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다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저희가 이제 걸즈인텍의 좋은 미션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다른 또 좋은 인사이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가자 여러분들 모두 비디오를 켜주시면 저희가 또 인증샷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했던 이벤트는 녹화가 되어서 저희가 유튜브에 또 올릴 예정이니까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고 싶은 분들은 저희 걸즈인텍 코리아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걸즈인텍 코리아가 SNS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페이스북, 링크드인, 인스타그램으로 가장 빠른 소식을 접하실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이런 같은 미션이라든가 네트워크를 하길 원하시는 분들 오픈 카카오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쪽에 들어와 주시면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뉴스레터가 발행이 되니까 사인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